자, 예, 첫 번째 내용은 항상 우리가 시로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저희 중앙주 방학 끝나고 하면은 2학기 때 진도가 너무 많다고 오늘 방학하기 전까지 그 2학기 거 나왔대요. 아, 이학기 거 미리 나간대? 예, 근데 원래 중앙중 거는 항상 1, 2단원이 다 나오거든요. 예, 선택학습까지 해서. 예, 근데 원래 중앙중이 그래요. 예,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중앙중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1학기 끝부분이 만약에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2학기 중간고사에 1학기 게 나와요. 네, 중앙중 거. 근데 이번에 아무튼 깔끔하게 끝났기 때문에 뭐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진도 나갈 수 있어요. 자, 운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율 우리 1학년 때 배웠는데 뭐를 통해서 운율이 형성된다? 반복. 그렇죠, 반복. 예, 그래서 뭐가 반복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운율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말해가락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같은 소리나 단어, 일정한 글자 수에 뭐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게 된다. 이제 말해가락을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죠? 예, 리듬, 예, 그죠? 예, 고급지게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아, 물론 시험에는 리듬이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머누일이라는 시를 배울 건데 그 머누일이라는 시를 배울 때 첫 번째 시험 포인트 바로 뭐다? 운율 형성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예, 운율 형성 방법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운율을 이루는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예, 여기서 딱딱 끊겨서 몇 마디로 읽게 된다. 한 줄에 예, 세 마디로 읽게 된다. 예, 그죠? 이 세 마디로 읽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국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삼음보라고 합니다. 음보. 예,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쓸 거냐면 일정한 음보의 반복, 음보율이라고 부르게 돼요. 참고로 얘도 정답으로 잘 나와요. 이거 그냥 이 뭐지? V 표시, 이 띄어쓰기, 호흡 마디를 끊어내는 이 단위를 표시해라라는 게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어느 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렇게 보통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사이에 부분이 한 마디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쇼미더머니 나가실 것도 아니고 엇박을 타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먼 훗날당 시인이 막 이렇게 안 읽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이렇게 끊어 읽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음보라는 건 끊어 읽는 호흡의 마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의 호흡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음보율이라는 거 끊어 읽는 호흡의 마디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3음보 정말 많이 들을 거예요. 정말 많이 들을 거고요. 조금만 고급진 얘기를 살짝만 더 하고 가면 이제 3음보라는 거는 뭐의 율격이라고도 하냐면 민요적 율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요적이다. 여러분 알고 있는 민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아리랑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리랑이 몇 분의 몇 박자다? 4분의 3박자예요. 아리, 랑, 스리, 랑, 그죠? 예, 3음보죠? 그래서 민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입니다. 글자 수가 반복됨에 의해서도 우리가 운율을 형성하게 된다.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가 한 마디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라고 하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4조 음수율이라고 부릅니다. 외울 게 좀 있죠? 근데 저랑 이제 국어서 계속 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런 거 여러분 일부러 외우려고 안 하셔도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만 잘 따라오셔도 저절로 외워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할 거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위치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위치에서 반복이 된다. 무슨 말이냐?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두 번째 행, 각 연의 두 번째 행의 끝부분에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문장 구조. 자, 그래서 당신이 속으로 남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여기서는 뭐뭐 하면 뭐뭐 잊었노라 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조금 더 어렵게 내면 이때 뭐뭐 하면이 무슨 법이냐면 무슨 절이야? if 절이잖아. 뭐 무슨 절이야? 조건절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죠? 그래서 뭐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가정법 문장이 반복돼요. 그죠? 그래서 원래 가정은 시간적으로 언제 일어날 일을 가정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정해요. 그래서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죠. 예, 근데 영어에서 왜 if절이 어려워요?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비동사가 뭘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워가 현재였어? 과거 비동사?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니? 아니죠? was나 were가 쓰여. 이게 if I were 이로 시작하잖아요. 예. 아직 안 배웠나 봐요. 그렇죠. 3학년 때 배우나 보다. 예, 그런가 보지. 예, 그죠? 저희는 이프절에 너네 그냥 if절만 배우나? 네, 그냥 예. if절이요. 아직 그것까지는 안 가나 보다. 니들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거 미친 듯이 나와요. 네. 예, 개 많이 나옵니다. 네. 뭐와 더불어서 많이 나오냐면 그 강조할 때 뒤집는 거 있어요. 그 앞으로 빼가지고 뭐 as부터 시작하는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명령이 아닌데도 갑자기 그 도치가 돼서 앞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렛츠고 같은 것도 예전에 도치잖아. 그죠? 예, 렛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 나중에 배우게 돼요.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영어 시간 아니니까요. 자, 단어나 구절의 반복도 있습니다. 단어가 뭐가 반복되냐? 당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요. 이전노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예, 그래서 뭐 2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반복되는 게 총 몇 가지? 네? 5가지 자원. 예, 그죠? 5가지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음 중 시에서 운율의 형성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가 다 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시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이 시를 가지고 예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시에는 운율의 형성 방법 몇 가지 있다? 5가지 있다라고 하고 5가지를 다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몇 월달까지? 9월 때까지. 9월 말까지. 예, 9월 말까지. 모르겠다. 야, 너네 나중에 중간고사 언제 보는지 꼭 잘 보렴. 9월 30일이 추석이거든. 우리 하기 전에 봐. 예, 하기 전에 보는 학교는 9월 26일 날 보고요. 추석 전에 끝나요. 예, 거의 예를 들면 뭐 중앙중 같은 데들은 거의 대부분 그 뒤에 보거든요. 그러면은 10월 1일 날 봐요. 저희 9월달에 뭔데?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 보면 중간고사가 끝나버려요. 그래 추석을 마음껏 노시고 잘 쉬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절은 그 다음에 보는 학교들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전부터 4주 전이잖아. 그래서 9월 내내 한 달 하고요. 4주 하고 여러분 이제 끝나죠? 시험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쉬면 되고 선생님들은 2주 더. 자, 우린 2주 더 한다 해가지고 6주 하고 시험 기간. 추석에도 나와요? 걔네들은 나요? 나는 중등부 없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고등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2년 뒤에 고등학생이 되시면 추석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추석이요. 예. 추석이 이때라니까. 9월 30일이라니까. 네. 이거는 여러 다른 학원 가도 똑같아요. 예. 그다음 뭐 한림학원만 이러는 건 아니라 고등부를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넘어가면 2번째 시험 포인트.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 포인트예요. 여러분 운율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5개만 잘 외우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 2번째 재밌는 게 나옵니다.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별표 크게 하나짜리고요. 역설법은 별표 2개짜리죠. 오늘 가볍게 반어법과 역설법하고 여기 4번까지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애들은 정말 좋겠죠. 숙제가 15분짜리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단어법 왜 그런지 모를 거예요. 얘네들 왜 영상이 15분밖에 안 되지? 예, 숙제 영상이 이렇게 될 수 있죠. 예, 근데 내가 보기엔 저거 그래도 안 본 애들은 안 보지 않을까? 네. 네, 예. 하지만 그렇다고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숙제를 안 내주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나중에 책 검사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바빠서 못했지만 제대로. 자, 아 맞다. 다행히 그 뭐야 고래밥이랑 초코송이 줄 테니까 오세요. 예, 너만 다 돼 있었잖아 책 검사할 때. 예, 아 배고플 때 오세요. 예, 그 오늘 오셔도 되고 예, 다음번에 킵해놨다가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어떻게 되는 말이냐? 이때 반자가 무슨 반자? 반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반대되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친구들한테 자주 얘기하잖아요. 넌 정말 예쁘게 생겼다. 예, 근데 기분이 안 좋죠. 네. 왜요? 그죠? 오히려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좀 진짜 좀 이렇게 나를 예뻐하는 사람이 이 못나니 이런 건 그래도 기분이 덜 나빠요. 왜 그거는 그죠? 그건 팩트잖아요. 그죠? 예, 단어법이 아니죠? 자, 그래서 반대로 표현한다는 건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런 학교에서 좀 많이 들어볼 만한 거, 학원에서 좀 많이 들어볼 만한 건 이런 거죠. 얘를 지각을 했어요. 그럼 막 선생님 박수 쳐주죠. 빨리 왔네 라고 해요. 그죠? 예, 그러면 일단 등골이 좀 싸하죠. 왜요? 진짜 속뜻은 뭐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너 죽을래? 라는 뜻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러니까 실제 말로 나온 것과 그 안에 담겨있는 속마음의 의도가 뭐를 이루고 있을 때 반대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나중에 좀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좀 알고 계시면 좋냐면 자, 이 머누이에 대해서는 잊어보라라고 얘기해요. 나 너 잊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잊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왜? 너 잊을 수 없어 엉엉 하면 너무 찌질하니까 그죠? 예, 쿨병 걸리는 거죠. 예, 이게 쿨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반어법은 약간 그런 느낌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예,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하나만 써드리고 가면 예시로 하나만 더 보면 진달래꽃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어요. 노래로도 유명하고요. 예, 가끔 그 여학생들 중에서는 진달래꽃이라는 노래를 알고 있는 분도 가끔 있어요. 노래방에서 부르는 애들도 가끔 있거든. 예, 왜냐하면 신나는 노래가 여자가 부를 만한 노래가 별로 새로 생긴 게 별로 없어서 아이돌 노래 안 부르면 아직도 옛날 노래 부르더라고요. 남자애들도 버즈 노래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애들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노래방에서 부르거든요. 예. 자,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무슨 구절이냐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예, 영변이 학사의 진달래꽃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고 하는 건 이별의 상황에서 내가 떠나가는 당신의 등 뒤에 두고 난 당신 때문에 울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이별을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그럼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안 흘리고 있다?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과 실제 속마음이 뭘 이루고 있다? 반대를 이루고 있다. 참고로 이거 2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정답으로. 다음 중 머누일에 나오는 표현법과 같은 걸 고르세요 라고 해놓고 이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가 정답이에요. 알겠죠? 예, 이걸 굳이 딱 써드리는 이유는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얘랑 얘가 좀 헷갈리거든요. 역설법까지 하면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역설법은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이때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모자가 무슨 모자? 창모예요. 그 가수 창모는 아니고요. 예, 스피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이고요. 수는 쉴, 방패라는 뜻이에요. 자, 중국의 어떤 대단한 장사꾼이 이렇게 팔게 됩니다. 한 손에는 모든 걸 뚫는 창을, 한 손에 모든 걸 막는 방패를. 지나가는 똑똑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누가 이길까? 그죠? 예, 만약 방패가 뚫리면 방패가 사기고요. 그죠? 창이 못 뚫으면 창이 사기죠. 네. 그죠? 왜? 모든 걸 뚫는 창과 모든 걸 막는 방패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없죠. 이 상이 좀 멍청하죠. 그죠? 예, 그냥 모든 걸 뚫는 창만 팔거나 모든 걸 막는 방패만 팔면 되는데 그걸 두 개를 동시에 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물음표가 뜨죠. 저게 뭔 소리지? 개소리구나. 이게 바로 역설법입니다.
자, 역설법은 비공식적으로 영상이 남긴 하지만 저는 뭐라고 항상 매년 가르치냐? 개소리 하면 역설법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데. 자, 결별이 이룩한 축복.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들 사랑의 경험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친구와의 이별, 뭐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이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이 이제 정말 찐 사랑을 해가지고 이별을 겪어봤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별이 이룩한 축복이래요. 여러분 결별을 하면 결별이 축복이래. 물론 그 상대방이 정말 영상이 남으니까 좀 비속은 그렇지만 나쁜 놈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똥 차여갖고 축복이야 헤어진 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별이란 건 좋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쓰레기랑 헤어져도 일단 울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결별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와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단어가 결합을 했는데 이 결합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종의 무슨 소리다? 개소리다. 이게 역설법이야. 좀 이해가 되죠? 자, 보세요. 이전노라라고 얘기하는 게 개소리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냥 내 마음을 반대로 표현할 뿐이죠. 네. 말 자체는 되잖아요. 자, 오늘 이거 하면 1분 정도 빨리 끝내드리죠? 소리 한번 나오죠. 그렇지. 자, 소리 없는 안성 지르시면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바로. 그렇지. 해. 사후정 받고 좋아. 그죠? 자, 아우성이라는 건 뭐예요?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소리가 없다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는데 소리가 있는 거면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거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졌죠? 개소리라고 그러죠. 이게 역설법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여러분 배우셨던 비슷한 거, 들어보셨던 거. 길이 100만 길이 있나? 예. 자, 그러면 여기는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대요. 그럼 길이 있는데 길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길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있다고 웃기는 거니까 이건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개소리죠. 이해되셨죠? 자, 얘는 반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이거 두 개 묶어서 잘 나옵니다. 묶어서 잘 나와요. 헷갈립니다, 은근히. 왜? 반대로 표현하는 거랑 말이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나중에 여러분 문제로 만나시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어법과 역설법은 국어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표현법이고요. 고등학교 때도 계속 써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배울 때 좀 잘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거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지금 여기에 써있는 두 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얘와 더불어서.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 시험에 잘 나온 거 역설법이 좀 잘 나와서 하나만 더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몸에 상처가 생기면 되게 싫어해요. 왜요? 충지잖아요. 충지면 보기가 안 좋죠. 근데 아름답대요. 그죠? 말이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역설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